예, 거침없는 상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3,430선을 회복하면서요, 2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약보합권으로 쉬는데 코스피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는 흐름들인 거죠. 예, 오늘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거침없이 시장이 올라갑니다. 예. 종목 주목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두 종목 보고 비교할게요. 유럽에서 독보적인 위치, 실리콘2 화장품 유통 쪽이고요. CCL이 뜬다, 두산인데요. 먼저 화장품 쪽 동향을 좀 알려주세요. 워낙 잘 가다가 지난번에 실적 나오고 몇 개 기업들이 기대치 충족 못하면서 좀 밀렸고 뭐 관세 얘기도 하고 좀 화장품이 좀 주춤합니다. 네, 8월 수출 지표가 조금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가 좀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관세 이전에 뭐 7월이나 이럴 때 조금 먼저 당겨서 좀 매출 많이 했다. 이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선 오더가 좀 있었다 보이는데요. 8월 달에 좀 주춤은 하긴 했지만 미국향 오더가 여전히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선오더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상당히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화장품 주가가 뭐 12배, 뭐 14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의 시장은 반도체 중심에 굉장히 강한 IT 중심에 강한 장이 되고 있고 일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지주사 이런 쪽도 움직이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원전이나 방산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재주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화장품 쪽이 살짝 이제는 뭐 달바 글로벌이나 이런 쪽도 오버행이 좀 어느 정도 끝나는 분위기 그리고 실리콘2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쪽도 아마 중국 법인이라든지 미국 법인 이런 쪽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우상향 그림이 다시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신규 진입이 조금 이제 머뭇거려지는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3분기 이후 좋아지는 그림에서 살만한 또 섹터를 찾아야 되는 관점에서는 화장품 섹터 가운데 똘똘한 종목을 좀 고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2분기 관련해서 약간의 주춤했던 이유는 광고비와 운반비가 증가를 했는데요. 중동 전쟁에 기인한 통관 이슈도 일부 있었고 인리 쪽에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공백이 이루어지면서 3분기로 이연되는 넘어가는 매출이 이제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매출이 40% 정도 비중이 되는데 북미 매출, 미국 비중이 18%대로 상당히 큰 북미 매출이 있겠지만은 지금 유럽 쪽에 압도적인 뭐 매출 상승이 견인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 기준 매출 비중은 뭐 실리콘2 내부에서는 조선미녀가 24%, 메디큐브가 11%, 아누아 9%, 닥터 엘시아가 4%, 스킨천사가 5%로 추산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메이저 지금 굉장히 핫한 브랜드들이 이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실리콘2 유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유럽 매출액은 전년비 142%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32% 급증세가 보였던 상황이고 그리고 북미 지역도 상당히 지금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도 8% 증가하면서 일단 굉장히 좋은 실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매출액은 전년비 15% 증가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이 시작된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전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통관 딜레이가 약간의 8월 달에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 약간의 전분기 대비 감소는 있었지만 다만 7월부터 정상화 흐름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3분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동 쪽에서 공급 부족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운송 비율이 100% 근접했습니다. 지금 빠르게 지금 재고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해상 물류가 아니라 이제 항공 물류로 지금 넘어간다는 점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일부 수요 급증 때문에 항공 운송 물량이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2분기에 보였다는 점인데요. 3분기는 다소 좀 이제 재고가 채워졌기 때문에 운반비가 좀 감소하면서 비용이 좀 감소할 전망이 있고 광고비 역시 3분기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동 정쟁으로 통관 이슈가 발생하면서 일부 매출이 2분기가 좀 매출이 안 된 것들이 3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연되면서 이 부분의 매출이 확보가 될 것이고 7월부터 정상화 진행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럽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재고 부분들이 2분기 대비 3분기가 많이 늘었다는 점도 아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재고 부분이 매출로 연식이 이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매칭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된 3분기 이후 그리고 4분기 성수기를 겨냥한 3분기의 매출 구조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은 좀 눈여겨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가격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 좀 쉬고 있는데요. 주목해 볼 때가 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서 네, 실리콘트를 주목을 해봤습니다. 실리콘트는 그 전에 화장품주 가운데 가장 독보적이었고요. 최근에는 뭐 APR이나 달바글로벌이나 이런 기업들이 새로 신규 상장하면서 또 관심이 있죠. 실리콘트 받고. 다음 시장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두산인데요. 이건 뭐 지주사 모멘텀보다는 결국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는 전자 부품 쪽 사업 이런 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두산은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직접적으로 직납하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두산 두 가지입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으로 CCL을 직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AI 가속기나 네트워크, 메모리 이쪽 상위 일체의 업사이클을 받고 있는데 일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원전이 좀 주춤하면서 조금 발목을 잡았었지만 어쨌든 지금 지주사로서의 어떤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 그리고 지금 전자 부분에 대한 CCL 단독 공급 효과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쪽으로 컴퓨팅 트레이딩 관련된 직납 쪽에 어떤 수혜주가 되는데요. 사실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계속적으로 눌려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뭐 경쟁 우위가 어떤 부분에서 있냐 보면은 AI 가속기 대면적화 과정에서 반도체 패키징용 CCL 기술의 어떤 네트워크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경쟁사는 관련된 공급 경험이 대만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피어 그룹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 지금 대만 업체들이 최근에 CCL 공급 가격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특정 종목들은 뭐 7, 80%의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두산은 거의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둘째로 저유전율 특성 구현 과정에서 아마 두산만의 레시피를 적용한 레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독보적인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점유율도 CCL 부분에서 글로벌 1위입니다. 엔비디아 쪽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그리고 네트워크 성장, 메모리 업사이클 기준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되고 내년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미 쪽에 뭐 엔비디아 외에도 ASIC 반도체 부분에서 맞춤형 반도체죠. 이 부분에서 AWS 스위치용 CCL을 시작으로 구글의 TPU향으로도 CCL 납품 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은 엔비디아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나 구글 쪽으로 새로운 신규 매출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트워크 스위치 시장 매출은 전체 매출의 16% 수준인데요. 내년에 800기가 시장이 개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메모리 패키지용 CCL 관련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현재 60%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1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메모리 업사이클과 함께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저가형 관련된 칩, 이게 뭐 기존에 H20이었다면 지금은 B30A라는 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출시가 되면 실적 추정치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쪽에 카이버 렉 구현 현상에서 미드 플레인 PCB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델리아 구조 채택이 CCL 고도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용화되면서 좀 더 경쟁력이 올라간다 모습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영업 가치로 본다면 지금 두산의 전자 비지 부분에 내년에 예상 순이익이 5,500억에 대만의 CCL 3사 경쟁사에 대한 26년 평균 PER이 약 18.7배 정도 되는데 네. 이걸 적용한다면 영업 가치가 10조 3천억 동안 10조 3천억 정도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딱 10조 3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가 3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10조 3천억은 그냥 전자 부분의 영업 가치만 순수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가치 대비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은 매수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주에서 두산 가운데 말씀하신 전자 사업 부분에 이제 밸류나 비중이나 이익이 얼마나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사실 관건이잖아요. 아무리 잘 되는데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다 이러면 의미가 떨어지는 건데요.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을 주목해 봤습니다. 또 지주사들은 뭐 그 밖에도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까지 봤고요. 자,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뭐 연일 오르는 것은 행복하고 좋은 일이긴 하나, 그죠? 계속 올라가고 또 일종의 또 순환매도 있고 해서요.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포트폴리오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미국 증시가 어제도 상승하면서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고요. 지금은 미국의 분위기가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알파벳발 그 AI 모멘텀이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 호전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훈풍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업종면에서 반도체와 그다음에 금융 등 최근 지주사 쏠림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나 원전 등 기존 주도주까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주가를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영역에 있습니다. 자, 9월에 코스피 누적 순매수는 개인이 7조 5천억을 팔았고요. 어제까지입니다.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9월 들어서 4조 9천억을 사고 있고, 기관이 1조 9천억을 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들까지도 뭐 순매수에 동참을 대규모로 하지 않고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모 현상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고, 외국인 주도로 지금은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5월 이후부터 코스피에서 8월에 1조 6천억을 판 걸 빼고면 순매수세로 일관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 5월 이후에 전반적인 순매수세는 약 13조 8천억 정도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이 산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초 이후를 본다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금액은 올해 들어서 2조 2천억 정도의 순매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지분율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코스피 지분율은 현재 32.5%까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좀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작년에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 바이코리아 당시에 코스피 지분율이 평균 33.1%, 그리고 고점은 35%까지 올랐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코스피 지분율이 32.5%라고 한다면 약 2.5% 정도까지도 더 살 수 있다는 배경이 있겠죠. 그때 당시에 바이코리아 외국인들의 배경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모멘텀과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 같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서 밸류업 정책을 계속 아주 강력하게 끌고 있고, 코스피가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인해서 이익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지금 코스피 관련된 반도체가 이익을 또 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10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오늘까지 올라간다면 단기적인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아직은 순매도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작년에 바이코리아 당시에 낮은 지분율, 정책 실적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주도의 장은 여전히 가능하다 보입니다. 다만 이제 FOMC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네. 아주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경계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을 조금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이어가기와 시장 전략, 시장의 흐름들은 포인트는 외국인들을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